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입니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국가 개조, 희생자 예우, 그리고 유가족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 초청 의사가 전달된 시점은 유가족 대책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오늘 대통령과 유가족 대표가 만나기 직전에 발표됐습니다. 성명서는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 언론과 함께 대통령을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리 알았을까요? 평소 YTN이나 연합뉴스, MBN 같은 매체를 즐기신다면 몰랐을 사실입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참사 특보로 진행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최근 순수 유가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가 이번에도 대통령 면담 때는 물론이고 면담 후 기자회견을 할 때도 유가족이 변호사를 동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유가족들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합동 분향소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카메라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윤이나 PD, 네, 오늘 청와대 면담에서 오간 얘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 요청한 내용들 이렇게 차례로 정리해 보죠. 대통령은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 그동안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족을 만나 직접 사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의 의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면담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유가족 의견을 경청하라고 초청한 건데요. 경청하려고 초청을 한 것인데 유가족들 어떤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까? 유가족 대표단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 기구의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답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즉답은 피하고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특별법에 포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가족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습니다. 진상조사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 그리고 특별법은 포괄적으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자, 유가족 대표단이 대통령 면담 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면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평가 또는 반응들을 내놨습니까? 유가족 대표단은 많은 기대를 걸고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다소 실망스럽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유가족 대표들은 지금은 위로보다는 대책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대통령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곡해가 어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대통령님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직접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대신 특별법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에는 특별법에 많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 라는 답을 위주로 하셨고,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시적이라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현재에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과정을 우리 유족과 공유하면서 유족의 뜻이 반영이 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 사고 초기 같으면 저희가 이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참 감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을 100%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단순한 위로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그 답은 물론 진심 어린 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분히 좀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로 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님께 좀 감히 오늘은 약간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을 전달을 해주셨고, 대통령님도 같이 아쉬워하시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가족 면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사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어젯밤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다소 급작스럽게 면담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면담 일정을 잡아서 유가족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에 단원고 2학년 각 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대통령 면담에서 요구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당초 변호사가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유가족만 면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추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기로 한 기자회견에 청와대가 춘추관의 변호사를 대동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이었죠. 대통령 면담에 앞서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도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언급이 됐더군요.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유가족 대표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오늘 오전 진상규명에 관한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고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여러 쟁점과 관련된 결정 및 집행의 책임 소재,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적절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인학 PD 수고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31일째 밤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실종자를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수는 20에서 멈춰 있습니다. 해경의 미공개 영상에 관한 의혹은 해경청장이 고의든 아니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초기 구조 활동을 했던 1, 2, 3정의 CCTV. 어제 김석균 해경청장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존재했고 당시 촬영도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CCTV 저장 용량 때문에 이미 당일의 촬영부는 지워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구조 상황이 담겼을 영상이 정말로 지워졌다면 이는 해경과 수사본부의 책임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해경의 미공개 영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해경 1, 2, 3정의 CCTV에 대해서 어제 김석균 청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뭐가 사실인 거죠? 김석균 해경청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목포 해경 홍보계 오회윤 경장, 대책본부 해경 허경준 경감,
고명석 대변인에게 재차 확인을 해봤더니 1, 2, 3정 선리에는 CCTV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허 경감은 배의 전원을 켜면 CCTV가 바로 작동되지만 저장 용량이 가득 차면 앞에 녹화된 영상이 지워진다며 현재 4월 20일 화면부터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경장도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원 15명을 기소했고요. 어제 검찰에서 해경을 수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해경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 밝히던가요? 해경은 수사본부에 추가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서 1, 2, 3정 대원 3명을 소환한 이유도 구명벌 업체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혀 초기 구조 실패와 관련이 없는 소환임을 말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부터 해경이 선체 진입과 승객 구조에 적극적인 시도를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수사본부 관계자는 언론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농해 수위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참을 했고요. 해수부는 장관이 진도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장관, 진도에 상주하고 있는 거죠? 대책본부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대책본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새벽부터 진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전 9시와 밤 9시에 각각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 뒤 오후 3시에 진도체육관, 오후 7시에는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합니다. 박승기 대책본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진도군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석균 해경청장은 사고해역 인근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김 청장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청장이며 총리의 참석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여기 있는 누구도 올라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실종자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오늘은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물살이 거세서 오전에는 수색을 하지 못했고요. 오후 2시엔 2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실종자는 어제와 같은 20명, 사망자는 284명입니다. 어제는 민간 잠수사 13명과 바지선 1대가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책본부는 이를 대체할 민간 잠수사 10명 섭외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며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2, 3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명석 대변인은 이들 10명 중에는 특정 협회에 소속된 잠수부와 그렇지 않은 잠수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민간 잠수사 철수로 수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목항에는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조립식 주택 5채가 설치됐고 앞으로 추가 5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은 전원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이번에는 수사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명을 기소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이제 보강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이제 해경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유병언 일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유병언 일가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기보다는 금수원 대치 상황을 실황 중계하는 등 철저하게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어제 비공개로 발표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수사본부는 과적과 부실고박,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보건성 약화와 과도한 변침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과적과 부실고박, 평형수 부족은 승무원들의 진술과 청해진 회원 측의 자료 등을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변침 이유에 대해서는 조타수의 실수라고만 결론 내렸습니다. 조타수 조모 씨는 자신이 조타기를 돌릴 때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 결함이나 당시 조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수사 결과에서는 어떤 기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을 뿐 조모 씨의 진술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구조된 승객이나 승무원들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로부터 사고 발생 시각인 8시 48분 이전에도 배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다는 진술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왔고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만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제 발표가 사고 원인에 대한 확정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해경 차례, 해경을 정조준할 차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소환 일정이나 수사 계획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와 초동 대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대검찰청발 정보가 있었고 그런 보도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해경에 대한 수사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수사본부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해경 수사에 들어간다는 건 어디까지나 언론의 추측 보도라며 수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한 해경 관계자도 아직 한 명도 없으며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안인데 수사가 더딘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해경 수사 전에도 할 일이 많다며 호박업체, 운항관리자, 설계, 시공, 한국선급 수사가 남아있어 여기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해경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해경 수사가 아닌가요? 네, 해경 수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 과정이 아닌 해운 비리와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 관리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을 체포했습니다. 장 경정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 비리와 관련해 해경 간부급 인사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유병언 전 회장이 결국 인천지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소재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요?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다. 검찰은 체포 단계 없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엔 유 전 회장의 혐의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구원파 신도들이 종교 탄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혐의와 사법 처리 결정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떠넘겨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씨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 재무 구조가 악화돼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 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하고 유 전 회장의 구인을 위해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한편 금수원에는 오늘도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나갔습니다. 신도들은 세월호 사고와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사진작가 이름으로 써왔다는 아해. 이 아해 홈페이지가 최근에 새로 생겼다던데요. 어떤 용도입니까? 네, 유 전 회장 계열사들이 그의 사진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구입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일자 유 전 회장의 사진의 가치를 증명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회장 측은 지난 7일 아해뉴스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해닷컴은 아해 사진의 예술성에 대해 칭찬하는 동영상과 기고문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올라온 영상들은 전문가들이 아해의 작품에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자는 린다 윤으로 돼 있으며 등록자의 주소는 미국 뉴욕주 마운트 키스코시의 한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판매하려고 세운 회사들과 주소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이번 주 화수목 사흘 동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가 소집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안전행정위와 농해수위에는 나갔던 여당 의원들이 세월호 왜곡보도 문제를 다루자는 미방위에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PD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와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사와 직접 관련된 상임위로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와는 멀어 보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완벽한 파행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3일 연속 열린 미방위에 대부분 불참해 파행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참석을 하긴 했지만 상임위가 소집된 목적과는 무관한 이유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로 상정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표현한 데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야당 민주연합 의원들은 상임위 개최를 위해 여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만약에 날치기라는 표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월호 미방위를 안 여시겠다면 날치기라는 표현을 삭제하겠습니다. 예, 그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조혜진 간사님께, 특히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조혜진 간사님께 사과드립니다. 국회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과만 받아 챙겼을 뿐 어제 다시 열린 미방위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 즉각 사과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까지 논의하려고 했던 주제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언론 보도의 문제, 특히 KBS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야당 측은 새누리당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만이라도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나 MBC의 공영방송의 자체적인 어떤 반성, 그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방위가 열렸을 경우에 어쨌든 언론에 이슈화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나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6.4 지방선거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소 작용할 것에 대한 염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방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세월호 국회가 열렸지만 사고 수습을 명분으로 한 관계부처 장관의 불참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보도 문제는 사고 수습과 무관하지만 여당의 실력 행사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우선을 내세우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언론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에라도 응해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가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장관 불참으로 파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참 사유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취재하고 돌아온 김진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위해서 열렸다는 국회 농해수위.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수색과 구조를 위해 진도를 떠나지 못한다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현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불참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이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수색 구조 활동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참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구조 수색을 지휘하는 책임자는 해경청장이고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도 장관의 출석을 양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양청장은 지휘 라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그 지휘 라인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장관과 청장이, 특히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다음 주쯤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해수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거기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새누리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세월호 사고와 선거를 분리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차분한 이성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론,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차단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수 언론들이 며칠 전부터 군부를 떼왔던 방향이었습니다. 일례로 월스트리트저널 서울특파원 출신 미 언론인은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칼럼을 썼고 이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는 묻고 일상 선거로 돌아가자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한 달 지난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잊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더군요. 경선이나 여론조사 없이 이뤄진 겁니까? 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시장 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김영춘 후보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단일화였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 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양보하겠다고 밝히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서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어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이 명실상부한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지역 일꾼 3,952명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고 선거 당일 출근을 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투표 시간을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의원 등 총 3,952명을 선출합니다. 투표당일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용지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기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석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입니다. 이들을 투표함에 넣고 나면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비례와 기초비례의원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기초비례의원 선거를 하지 않고 특별자치시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교육감 이렇게 4종류의 선거만 치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세종시와 비슷하지만 교육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제주 유권자들은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용 투표용지를 다른 투표용지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이름과 기표란의 위치를 달리했습니다. 교육감 투표용지만 이름 아래 기표를 하는 양식이고 다른 투표용지들은 기존대로 이름 옆에 기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배열 순서가 기호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도 선거구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A씨가 종로 선거구에서는 맨 오른쪽, 마포 선거구에서는 맨 왼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도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됩니다. 선거일 바로 전 금요일과 토요일,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떤 투표소를 이용해도 무방하며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실시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없어지게 되고 공식 선거일에 투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일과 공식투표 당일 모두 출근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보장을 요구하는 투표시간 청구 제도도 이번에 처음 실시됩니다. 고용주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청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투표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요즘 카드로 타죠?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한 70원 하나요? 실제로 지하철을 몇 번이나 타보셨는지 궁금하고 요금은 알고 계신지? 네. 지하철 많이 탔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최근에는 1호선, 2호선, 3호선에서 한 2시간 탔는데요. 공기는 굉장히 나쁘고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Bu kazalar sadece Türkiye'de gelmiyor. Bugün az önce basın toplantısında da açıkladım. Amerika gibi, Çin gibi, Hindistan gibi, Fransa gibi, Belçika gibi birçok ülkelerden tarihileriyle, rakamlarıyla örnekler verdim.
Please listen carefully.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이분 행정은 우리 안에 열나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언제나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불결 사회 만들기로 국민을 경악시키는 적이야. One more time.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이분 행정은 우리 안에 열나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언제나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불결 사회 만들기로 국민을 경악시키는 적이야. KBS 보도본부 부장들이 부장직에서 일괄 사퇴하면서 김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고 터키 탄광 사고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30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KBS 부장들이 김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군요. 예, 이준희 뉴스 제작 1부장 등 보도본부 부장단 18명이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부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장단은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표현하면서 일산 기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뉴스의 최전선을 지켜온 자신들 부장들부터 먼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환영 사장에 대해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장들은 전임 보도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김환영 사장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KBS 보도에 사사건건 간섭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길 사장의 행보에 비춰볼 때 그런 폭로를 충분히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장들은 그동안의 보도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요? 그런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간부급 기자들이 PD 사장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예, 그렇게도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환영 사장이 어쨌든 벼랑 끝으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렇게 보도본부 부장들까지도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미 김환영 사장이 사퇴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노조 측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한번 폭로했습니다. 얼마 전 상황심리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소위 윗선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윗선의 지시로 박원순 시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지하철 사고 관련 보도를 키웠다. 이렇게 KBS 노조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환영 사장이 지난주에 김시곤 보도국장, 이제는 사퇴한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사퇴를 압박하면서 청와대에서 사표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이거는 KBS 새노조가 오늘 오후에 폭로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완벽히 장악된 KBS의 속살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매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파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미방위에 불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언론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해직 언론인들 오늘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원로 언론인들하고 해직 언론인들이 오늘 오후 KBS 본관 앞에서 현직 언론인들한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KBS와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그리고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등 원로 언론인들, 그리고 MBC, YTN 해직 언론인들 105명이 서명한 호소문이었습니다. 호소문을 보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진실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은 그 자체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후배 언론인들이 소속 회사를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하나가 돼서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이루기 위해서 어깨동무하고 나서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방글라데시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중부 메그나강에서 어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의 사망자 수가 최소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탑승객 수가 수백 명이고 또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의 지방정부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승객이 그 배에 탔는지 정확한 숫자를 받지 못했지만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 보수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설계에 결함도 있었고 또 언제나 정원보다 많은 승객들을 태우는 게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사를 일으켰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터키 탄광 사고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터키 정부가 소맛 탄광 폭발 사고 사망자가 최대 30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안에 갇힌 광부들이 원래는 14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8명 이하라고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번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검은 리본을 달고 있고요. 또 희생자 사진을 명함 크기로 복사한 사진, 이것을 가슴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반정부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새누리당 기초연금법안 수용에 반발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노조 같은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만류를 받아들여서 사퇴 의사를 오늘 철회했습니다. 건설업자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치소 생활이 견디기 힘들다면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SNS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그 어른들의 욕망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교황청의 어린이 성학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 관광객의 어린이 성매매, 세 번째는 시리아 내전에서의 아동 학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아동 장기 매매 실태를 고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은 미국의 총기 문제에 따른 아동 희생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이들의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 산업을 뜻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한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저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부정한, 무능한 권력에 의한 아이들의 희생.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서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상을 떠난 생명은 당연한 길로 멀리 떠나가고 있을 겁니다. 슬픔은 남아서 우리 곁에 있고 떠나갈 줄 모릅니다. 슬픔이 스스로 길을 내면서 슬픔을 지워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슬픔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직 네, 며칠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CBS를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과 관련해 CBS가 허위 보도를 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서 유족인 듯 위로한 할머니는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이라는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결코 대통령이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CF를 찍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뉴스K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사고 대응 실패한 청와대가 언론 대응이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청와대 비서실에 지킬 명예가 남아 있는 겁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말에 열리는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소식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